네, 14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의 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엑셀을 실행하시면 제일 상단에 오피스 단추가 있고요. 거기에 가서 엑셀 옵션을 하게 되면은 옵션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뭐 고급 탭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그거를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선택 영역의 미니 도구 모음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셀 편집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텍스트를 선택하면 미니 도구 모음이 표시되도록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 영역 요건가요? 그렇죠? 예, 얘를 빼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자를 쓰고 나서 이제 편집 모드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뭐가 나온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를 표시해 놓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의미를 모르겠네. 선택형의 미니 도구 모음은 사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미니 도구 모음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발 도구 탭? 개발 도구 탭은 우리 했었죠. 예, 개발 도구 탭 표시하는 거 우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이거죠. 이거 우리가 엑셀은 기본적으로 11포인트고 시작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20포인트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엑셀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예, 글꼴의 크기가 20포인트로 시작을 해요. 좀 보기 싫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11포인트로 쓰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도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이 나오는데, 난 맑은 고딕 안하고 궁서로 할 거야. 그럼 바꾸시면 또 돼요. 근데 안 바꾸는 게 가장 좋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 이름이 시험에 뭐 묻거나 이러진 않는데 업무적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 센터는 지금 센터명 서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 쓰면 되겠고요. 직장에서는 내 직함을 써야죠. 영업부 아무개 이렇게 써야죠. 그럼 이것이 글 쓴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엑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삼성전자 이렇게 되면 난 삼성전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삼성전자라고 써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제가 쓴 글은 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서 저장이 되니까는 알 수 있기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얘를 11로 돌려놓고, 엑셀을 껐다가 다시 켜야만이 다시 작동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급 탭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에서 오피스 단추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시면은, 이제 고급이 아무래도 실무에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먼저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걸 오른쪽으로 바꾸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걸 아래쪽인데 얘를 해제하면 엔터 쳐도 안 내려가죠. 엔터 쳐도 안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 커서로 움직여야죠. 방향키로. 근데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점을 삽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사용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옮겨올 수 있잖아요. 옮겨오려고 봤더니 거기에 기존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 거라, 그럼 덮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존의 데이터가 지워지고 새로 작동이 될 수 있으니까는 덮었을 때 경고를 표시해라 이거죠. 예를 들면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상은 없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덮어쓰기 할 거냐 묻죠. 그때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거냐. 스피커에서도 삥 하고 소리가 나죠. 예.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할 거냐. 수식 입력줄에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셀에서 우리 F2번 키 눌러서 셀을 편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예. 그 다음에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입력해야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더블 클릭, 아무리 클릭해도 여기서는 들어가는데 얘는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여기는 수정이 돼요. 여기서는 수정이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새로 쓰는 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셀 내용을 자동 완성한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예를 들어 여기죠? 부서명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은 부서명 영업부 관리부 0 0만 치면 뒤에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 붙여넣기 옵션 단추 표시할 거냐 뭐 이런거, 삽입 옵션 단추 표시할 거냐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픽의 고품질 모드로 할 거냐, 인쇄시에 그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최근에 표시할 최근 문서 수가 뭐예요? 우리 시작 버튼 누르 여기 오피스 단추 누르면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총 몇 개까지 나오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얘를 만약에 0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얘를 아무것도 표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 누르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최근 문서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 문서를 뭐 한 15개 정도까지는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 표시하는 거 있나요? 어디가 있나? 행렬 머리글 표시 여기 있네요. 행렬 머리글 표시. 행렬 머리글이라는 건 뭐죠? A, B, C, D 1, 2, 3, 4죠?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A, B, C, D 1, 2, 3, 4 안 나옵니다. 정신 못 차려요. 이러면요 어디가 A인지 B인지 모르니까는. 그래서 고급에 가서 행렬 머리글 표시를 해줘야 된다. 예. 계산 결과 대신에 수식을 셀에 표시한다. 이건 뭐예요? 컨트롤 물결. 컨트롤 물결 누르면 수식 결과가 아니라 수식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는,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만약에 1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는 하고 얘를 하고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럼 3이 나오는데 여기다 컨트롤 물결 누르면 이게 수식이 보이잖아요. 수식이 보이면 고급에 가서 볼까요? 자,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얘를 누르면 빼면 어떻게 되죠? 빼면 컨트롤 물결 누른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컨트롤 물결을 눌러서 수식이 보이면 이제 옵션에 가면 체크가 되어 있고, 컨트롤 물결 눌러서 다시 결과가 보이면 수식 옵션에 가서 빠져 있고 그런 겁니다. 옵션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수식을 봐야 될 때가.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표시하는 건 뭐예요? 페이지 나누기 표시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 페이지 분량이 어디냐 이거죠. 한 페이지 분량이 여백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한 페이지 분량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주거든요. 네,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영 값이 있는 셀에 0을 표시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0이라도 0은 표시해 줘야 알겠죠? 0에 있는 값에 0 값이 들어있는 셀에 0이라도 표시를 안 한다고 하면 0인지 빈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0이라고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기능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뒤엔 좀 나오겠지만 샵 기능을 이용하면은 그게 안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눈금선 표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밑에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눈금선을 표시한대요. 눈금선. 자, 오른쪽 문제 볼까요? 자, 지금 A, B, C 해가지고 93과 94를 더하라 그랬는데 합계란에 어떻게 됐어요? 합계란에 예, 결과가 안 보이고 수식으로 보였잖아요. 수식으로 이렇게 이 수식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 옳은 것은 했는데 엑셀 옵션에 가서 뭐 하라고요?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한다라는 것에 선택해주면 되죠.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엑셀 옵션 명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였는데 행이나 열의 머리글이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셀 눈금선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엔터를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고요. 탭을 누르면 바로 오른쪽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시트로 옮겨가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 탭키 누르면 다음 그거는 본래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인데 페이지 다운하고 업인데 예,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 뭐 시트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거는 불편하죠. 왜냐면 중요한 기능들은요 꼭 키보드를 2개 이상 눌러서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네 번째가 틀린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실행하면 워크시트가 기본적으로 3개가 나타나는데 이걸 몇 개로 하면 10개로 고쳤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옵션에 가서 옵션이죠. 옵션. 그러면 1번은 엑셀 옵션이고 2번은 보기? 저 보기가 이건데 여기 보기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있는 화면상에서 뭐를 봐라 마라 하는 거죠. 현재 있는 엑셀 화면에서 눈금선을 볼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예요. 여기 눈금선을 안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투명이 돼버린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보이고 눈금선을 봐라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아까 옵션에도 이 눈금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머리글을 봐라 안 봐라 요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단 보기는 아니고 옵션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일 수밖에 없죠. 2번은 보기 창에 가서 어떻게 하는데 창? 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첫 번째다 하는 거. 행렬 삽입 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이나 열을 삽입한다, 삭제한다. 삭제는 없애는 거고요. 삽입은 뭐 하는 거죠? 뭐가 들어오는 건데, 예. 삽입하라 명령을 걸면은요, 내가 밀려요. 내 앞에 뭐가 와요. 밀린다는 말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밀린다라고 하고, 내 앞에 뭐가 삽입이라는 말은 내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앞이라는 말은 내 위치 왼쪽이나 위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여기 5번째 줄, 6번째 줄 블럭을 잡았어요. 그래놓고 삽입 명령을 걸면은 내가 밀려나가면서 내 앞에 생기는 거죠. 2줄이면 2줄, 3줄이면 3줄. 삭제는 걔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자리로 가서 메꿔줘야 되겠죠. 삭제를 하면 없어지니까 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삽입과 삭제는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예.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컨트롤 더하기 이렇게, 뭐 컨트롤 빼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더하기 이렇게 되면 줄을 선택했으니까 이 줄만큼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빼면 그 줄만큼 빠지겠고요. 근데 셀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얘만 밀릴 거냐 얘만 밀린다는 거는 요 옆에 있는 건 가만히 있는데 내 자리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전체를 밀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행 전체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다 통째로 밀리는 거죠. 줄에서 삽입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줄에서 삽입한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 두 칸을 블럭 잡고 삽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줄을 밀 건지, 두 줄을 오른쪽으로 밀 건지, 두 칸을 두 줄을 아래로 밀 건지, 아니면 두 줄 전체를 밑으로 땡 밀 건지, 두 칸을 옆으로 밀 건지. 옆으로 밀면 두 칸이 통째로 밀려 나가는 거죠. 두 칸이 새로 생기는 거죠.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이렇게 나오죠. 두 줄 블럭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 B 자리가 C로 넘어가면서 B 자리가 하나가 생기겠죠. 오른쪽으로 밀어라 그랬으니까. 아니다. 요거 두 개만 밀리는 거죠? 요 두 개만. 그러니까는 국어라는 글자하고 6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있고 100과 80만 C라는 곳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열 전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 전체는 B 자체가 통째로 C로 가면서 B가 새로 하나 생기는 거죠. 비어있는 상태로. 요렇게 현재 예. 지금 셀을 오른쪽으로 밀게 했으니까 얘만 오른쪽으로 밀려나가요.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뭐죠? 아래로 밀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통째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국어라는 글자는 그대로 있고 옆에 있는 글자 그대로 있고 자기 줄만 두 개가 내려간다. 행 전체 그러면 두 줄이 통째로 밀려나간다. 열 전체 하면 옆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밀려나간다. 자, 높이를 변경해 보려고 그래요. 높이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글자가 크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글자를 제가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커져요. 예. 얘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줄이면 안 보이는데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큰 거에 맞춰서 움직여준다. 예. 너비도 그러죠? 여기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너비에 맞춰서 줄어들거나 넓어지거나 이렇게 한다. 여러 개를 조절한 후에 높이를 조절하면, 즉 이거죠. 17과 18이 있는데 얘를 17은 이만큼, 18은 요만큼 따로따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블럭 잡고 나서 한꺼번에 조리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늘리거나 조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크기로 높이로 조절이 된다. 여기 B하고 C가 지금 서로 너비가 다른데 B하고 C의 너비를 조절해서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너비로 줄어든다. 줄이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줄어든다. 하나하나 할 때는 따로따로 움직이지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줄이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줄어든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절하면 동일하게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더블 클릭하는 거는 알아서 너비를 조절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조절이 될 거고요.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까 그 경계선에다 더블 클릭하거나 너비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높이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이 동네 가서 저쪽에 서식에 가면 셀 서식 있잖아요. 그럼 행높이 열너비 다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예.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서식에 가서 행높이 숫자를 높이에서 말하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높이의 숫자 포인트, 너비의 숫자 너비 이 너비에서 말하는 이 숫자는 뭐라고요? 글자 개수. 열 너비가 10이다 그러면 뭐야? 한 10글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높이가 10이다 그러면 10포인트. 근데 엑셀이 기본적으로 11포인트잖아요. 그러면 11포인트라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글자가 들어가면 11포인트인데 지금 위아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위아래가 굉장히 많이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줄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계선이 들어가겠죠.
요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테두리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옆 글자하고 윗동네 아랫동네에 죄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뻑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높이가 지금 보시면은 행 높이를 보시면은요 16.5로 나와요. 기본 크기는 11포인트인데 5.5포인트를 더 공간을 줬어요. 그거는 윗줄과 아랫줄을 넉넉하게 보여라 이런 거죠. 네. 열너비에 나오는 숫자는 뭐라고요? 열너비 글자 개수. 영문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몇 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문제를 좀 볼까요? 56쪽에 보시면은 그 삽입과 삭제에 관한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5줄에 6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놓은 거라. 이렇게 5줄에 6칸을 잡았어요. 5줄에 6칸을 잡고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삽입. 근데 거기에다가 행 전체라 그랬거든요. 행 전체.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5줄이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삽입되는 거예요? 이 블럭 위에 세는 거죠. 삽입은 내 위에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왼쪽이나 위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1번 영역 아래에 한 개 행이 삽입된다? 아니고요. 선택된 영역 위에 5개 행 삽입된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그렇죠? 한 개 행이 아니라 5개 행인데 위냐 아래냐죠. 위에. 삽입은 위에 생기는 거예요. 왼쪽이나 위쪽에.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생기는 거는요 삽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추가라 그래요. 추가. 엑셀은 추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아래 한글은 추가가 있어요. 추가 그러면 오른쪽에 생기는구나, 아래쪽에 생기구나, 이렇게 뒤에 붙는 게 추가고 앞에 붙는 건 삽입이고. 2번 문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려고 표를 만들었다. 수입을 입력할 영을 그림 B와 같이 삽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출이라는 것 앞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B2셀에서 B2가 어디죠? 지출이라는 글자가 있는 동네에서 삽입을 누르면 행 전체 하면 어떻게 되나? 한 줄이 생기는 거잖아. 행 전체가 아니죠. 열 전체도 아니잖아. 지금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지금 책에 있는 대로 본다면은 여기가 수입, 지출, 날짜, 지출, 여기 잔액, 그리고 얘가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얘는 가운데로 되어 있고 여기 테두리선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 지출 앞에 뭐가 지금 수입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삽입을 하고 오른쪽으로 밀어 제끼면 옆으로 하나 밀리면서 얘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입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B2, 아까 B2 다시 말한다면은 B2 B2 B3 B2 B3 영역을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삽입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밀기 이렇게 해야만이 옆으로 하나 밀리면서 이 자리에 새로 생기니까 여기다 수입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답은 네 번째처럼 해야 되겠지 뭐. 근데 1번은 뭐라 그랬어요? 1번은
B2에다 놓고 삽입을 눌러가지고 행 전체 그랬잖아. 행 전체 하면 위에 한 줄이 생기는 거지. 이건 아니고 2번은 뭐예요? B에다 놓고 삽입 누르면 하나 생기죠.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2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B3에다 놓고 B2나 B3에다 놓고 삽입을 눌러가지고 열 전체에도 B라는 칸에서 통째로 칸에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돼요. 1번은 생뚱맞게 위에 빈줄이 생기니까 아니죠. 그렇죠?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행 높이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행 머리글의 구분선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그 행의 가장 큰 글자에 맞춰지는 거죠. 작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열너비에서 홈에 가서 셀에 가서 서식에서 열너비 자동 맞춤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한 셀에 입력한 길이 문자열에 맞추어 현재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열 너비를 조정하려면 머리글의 너비 경계선에서 원하는 너비만큼 마우스로 알아서 드래그하면 조절이 되고, 거기다가 숫자 값을 이용해서 해줘도 되고, 열 너비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는 그대로 있죠. 제가 이 열 너비를 막 크게 한다 그래서 지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는 너비를 넓게 했더니 크게 했더니 글자도 커진대, 조정된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 놓고 아까 서식에 가서 열너비 자동 맞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알아서 줄어들었죠? 만약 여기 지출 내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지출 내역. 여기 길어. 그럼 이 동네 가서 뭐 하면 되죠? 열너비 자동 맞춤. 그럼 알아서 넓어졌죠? 이거는 뭐가 같은 거예요? 여기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 안 되는 사람은 서식에 와서 자동 맞춤 이거 해주면 되고. 열너비는 뭐라 그랬죠? 내가 직접 글자를 쓰는 거죠. 숫자 값을, 너비 값을 써주는 거죠. 네. 그거를 묻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일단은 틀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워크시트에 관한 워크시트 편집에 관한 게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워크시트 선택하는 거 우리 했었나요? 해가지고 글자를 입력하면 동일한 데이터가 같은 셀에 동시에 입력한다, 이런 얘기 했었나요? 자, 밑에 시트를 우리 어떻게 선택하죠? 밑에 시트가 있는데 현재 시트 1번이고요.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시트 1번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시트 3번을 선택하면 얘하고 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트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고 시트 3을 누르면 어디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저 상단에 그룹이라고 떠요. 그룹이라고 떠요. 이 그룹이라고 뜨면 여기 그룹이라고 떠 있죠. 그렇죠? 예, 그룹이라고 뜨면은 뭐가 된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시트 1번에도 똑같이, 시트 2번도 똑같이, 시트 3번도 똑같이 이 세 개의 시트가 그룹이 됐기 때문에 예, C8번째 셀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 라고 쓰면은 시트 3번에도 사랑해요가 들어갔고 시트 2번에도 사랑해요가 들어갔고 시트 1번에도 사랑해요가 들어갔고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자, 연속으로 선택하는 거는 처음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마지막을 클릭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이거는 엑셀에서 워크시트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 파일에서도, 내 컴퓨터에서도 뭐 파워포인트나 인터넷이고
다 그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를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는 처음 거 클릭하고 우리 차트 할 때처럼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른 데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개 시트를, 만약에 여기 시트가 밑에 시트가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 그러면 모든 시트 100개가 다 선택된다. 해제 그러면 빠지는 거고요. 워크시트 이름은 31글자까지 지정할 수 있대요. 시험 문제 32자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33자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읽어붙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파일은요, 컴퓨터 파일의 이름은 255자까지고요. 컴퓨터 파일의 이름은 255자까지고, 시트의 이름은 몇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할 때 1차 기준 키, 2차 기준, 3차 기준, 4차 기준에서 몇 차까지 가능한지 그런 개수가 다 있어요, 숫자가.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수문자 같은 건 못 쓴다. 별표, 물음표, 물음표 자체는 아예 못 써요. 콜론 이런 건 못 써요. 슬래시 이런 거. 이런 기호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글자는 파일명에도 못 쓰고 시트명에도 못 쓰고 매크로명이나 이름상자에도 못 쓰고, 그 다음에 통합문서 하나의 파일 안에 동일한 시트를 두 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죠. 1사분기, 근데 저기 가서도 1사분기 그러면 1사분기가 두 개가 되잖아요. 못 찾는다 이거지. 할 수가 없다. 컴퓨터는 하나의 공간 안에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가 올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바꾸기 해도 되고,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트 이름 바꾸기. 그럼 여기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고.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한 후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또는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거나,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삽입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어디까지 추가할 수 있다? 255개까지 보통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메모리 한도까지. 이 컴퓨터 메모리, 주기억장치 용량이 많으면 많이 워크시트가 추가될 수 있고,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255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제한수는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메모리 한도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워크시트를 200개가 나오게끔 작업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엑셀을 딱 실행하는 순간 워크시트가 200개가 촥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럼 컴퓨터가 벌벌벌 되죠. 무거워서. 마치 그런 겁니다. 연습장에 클립보드, 옛날 우리 연습장 껴서 공부했었잖아요. 여기에 몇 장만 갖고 다니면 되는데 막 500장을 묶어서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장 그날 500장 못 쓰잖아. 한 10장 밖에 안 쓸 것 같아. 그럼 10장 정도 가져오면 되고. 500장을 묶고 다니면 좋기는 한데 무겁지. 그러니까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컴퓨터도 양이 많으면 무거워요.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왼쪽이죠. 삽입은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셀 삽입하는 것도 왼쪽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Shift F11번 누르면, Shift하고 F11번을 누르면 현재 시트 3번 왼쪽에 시트 4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들어가요. 얘를 오른쪽 들어가요. 이거 누르면 Shift F11번을 누르면 왼쪽에 생기고, 마우스로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생기고. 왜냐면 초보자들은 뭐를 삽입했는데 앞에 기어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가면
앞에 9번 앞에 10번 이게 10번이 생기고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그냥 뒤에 생기게끔 한 거고, 원래 Shift F11번 누르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생겨, 왼쪽에. 삽입이란 말 자체가 왼쪽이나 위쪽에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버튼으로 삽입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왼쪽에 생겨요. 왼쪽에. 네, 그거는 할 수 없다. 삭제. 삭제는요, 불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 앞에 얘는 뭐 써놨잖아요. 여기도 뭐 써놨어요. 얘는 안 써놨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말없이 삭제가 되는데, 뭐가 들어있는 거를 삭제를 누르면 스피커에서도 소리가 나요. 띵 하고.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뜨죠. 야, 이 안에 뭐가 있는데? 그래도 삭제할 거냐? 삭제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복구를 못해요. 복구를 못해. 예.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어. 중요한 정보가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시트를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복구 안 된다 그랬죠. 그걸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정보 못 찾아내죠. 애꿎게 얘를 그냥 파일 자체를 삭제하잖아, 휴지통에. 그래서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구할 수 있어요. 근데 워크시트 자체를 이렇게 얘를 삭제했어. 이렇게. 그럼 이 아까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 방법이 없다. 못 꺼낸다. 이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거, 복사는 그냥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도 복사가 돼요. 요거죠. 시트 1번을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이렇게 가면 하나, 시트 1번에 2, 얘를 또 다시 끌고 가면 시트 1번에 3 하고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작업한 거를 가지고 1학기 기말고사 할 때 쓰면 되거든. 학생들 수가 막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일반 우리 3개월 수업하는 경우에는 교육생들의 수가 자주 변하죠. 3개월마다 변하지만 학교는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이 그대로 가잖아요. 뭐 전학 가는 경우도 있고 전학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고요. 그냥 끌고 가면 이동입니다. 끌고 가면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끌고 이렇게 가면 이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이동 복사 있어요. 이동 복사. 복사본 만들래?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생겨요. 하나 더 생겨요. 예. 더 생기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뭐.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고. 앞에 생기게 할 거냐, 저 뒤에 생길 거냐. 아니면 다른 통합문서, 다른 엑셀 파일에 얘를 글로 복사할 거냐 이거지. 지금 파일 하나만 열어놨지만 A 파일, B 파일 두 개를 열어놓고 A 파일에 있는 어느 시트를 B 파일로 보내고 싶어요. 이동할 수도 있고요, 복사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트 선택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모든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모든 시트 선택라고 하면 될까? 뭐 있겠죠, 그런 게. 그건 옳은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키 누르는 거고요. 연속은 쉬프트 키 누르는 거고요. 근데 2번은 알트라고 했고 3번은 컨트롤 했으니까 그게 달랐네. 워크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죠. 조심해야 돼. 근데 삭제되는 순간 복구를 못해요. 삽입한 거야. 내가 잘못 삽입했으면 빼버리면 되는데 모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 이제 꽝 되는 거지. 그건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문제, 시트 파일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쉬프트를 이용하여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 개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그렇죠?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공백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크로명에는 공백을 못 쓰죠. 그 다음에 이름 상자에는 공백을 못 쓰죠. 그렇죠? 밑줄은 쓸 수 있어요. 밑줄은. 네. 그 3번이 틀렸네. 공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시트 보호를 설정해도 시트 이름을 바꾸기 하거나 숨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네. 3번이 틀린 거네요. 3번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시트 삭제 작업은 실행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Shift F11번인데 Shift F11번을 누르면 그랬죠 아까. Shift F10번이 아니라 Shift F11번 누르는 거였었죠. 아 이거 까탈스러워요. 그러면 Shift F10번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요. 바로가게 메뉴 여는 거죠. 바로가게 메뉴. 예. 연속된 시트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비연속적인 건 컨트롤 키 눌러 선택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 통합 문서.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있네요. 뭐 우리 제가 지금 교환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파일에 가서 열기, 뭐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인쇄하기 뭐 그런 거. 엑셀에 가서는 이 엑셀 2007 이전에는 파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파일. 근데 파일 대신에 오피스 산출하는 걸 딱 새롭게 만들어 놨더니 소비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욕을 먹었죠. 야, 왜 생뚱맞게 이상한 걸 갖다 붙여놨니? 이거야. 그래서 2012 개발될 때 오피스 산출가 사라지고 파일이라는 메뉴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오피스 산출가 파일 메뉴랑 같습니다. 파일이라는 메뉴는 새로 만들고 저장하고 뭐 열기하고 인쇄하고 뭐 닫고 이런 메뉴죠. 이런 메뉴. 예. 그런 메뉴인데 첫 번째 컨트롤 N new라는 거죠. new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도 컨트롤 N 그러면 새로 만드는. 그 다음에 S는 save예요. save. 저장. 그 다음에 컨트롤 O는 open. 열기. 컨트롤 P는 프린트, 인쇄. 여기는 인쇄가 없네요. 그렇죠? 예, 파일 인쇄. 그러면 컨트롤 P. 그런데 이제 아래 한글은 Alt N, Alt S, Alt O, Alt P. 컨트롤이 아니라 Alt로 가요. 아래 한글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엑셀을 새로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점, 중간고사 점, XLS, X가 붙어요. X가. 이게 일반 통합 문서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매크로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된 걸 저장할 때는 XLS X로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XLS M 매크로라는 뜻으로. 예. 그 다음 서식은 뭐냐면 아래 한글에서 가면 뭐 이력서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이력서 양식 문서 우리 불러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엑셀에도 견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죠. 새로 만들기 누르면 새 통합 문서 그냥 비어있는 화면 만들 거냐? 아니야. 나는 예산안 만들 거야. 그럼 예산안을 클릭하면 예산과 연관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거를 볼 거야. 그럼 비즈니스 서비스 요금표, 뭐 협력업체 프로필 목록, 뭐 이런 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서식 파일이야. 이게 서식 파일이야. 근데 이런 서식 파일을 불러올 거 보면은 XLTX
XLT예요. XLS가 아니라 XLT. 뒤에 X가 붙은 건 뭐다? 일반 엑셀. 근데 XLTM 그럼 뭐야?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요 네 가지가 중요해.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잘 나와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고. 그 다음 엑셀 파일을 메모장에서도 열 수 있게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모장에 저장이 될 때 우리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거 있었죠. 이름, 쉼표, 국어, 쉼표, 영어 이렇게 저장이 될 거냐.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지금 이름, 국어, 영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면 요렇게 만들 거냐. 그럼 쉼표잖아요. 쉼표를 구분했으니까 뭐야?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컴마로 구분됐다. 그래서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CSV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CSV. 그런데 이제 이름 탭은 하나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되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txt로 저장하면 돼요. txt로. 이게 탭이라고 했죠. 탭이니까 t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름 또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름 한 칸 띄우고 국어 한 칸 띄우고 영어 이렇게 저장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PRN. 그러니까 엑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쉼표로 분리할 거냐, 공백으로 분리할 거냐, 어쩌고 저쩌고 뭐 탭으로 분리할 거냐 이런 게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저장을 하려잖아요.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때, 자, 예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얘를 뭐로 하냐면 탭으로 분리하게끔 txt로 저장을 해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이거를 예문이라고 쓰고, 이번에는 뭐로 저장할 거냐면은요, 공백으로 분리하게끔 저장할 거예요. 공백으로 구분된다는 말은 이름 한 칸 띄고 국어 한 칸 띄고 영어 이렇게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예문이라고 쓰고, 아까 그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고 있었잖아요. 데이터를 쉼표로 분리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입력 데이터를 제가 이제 불러올 텐데, 원래 엑셀은 엑셀에서만 여는 건데 메모장이나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도 열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각각의 데이터가 이름과 국어 영어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칸이. 근데 이름 국어 영어를 이렇게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칸칸마다 쉼표를 넣어서 구분을 해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널찍 떨어지게끔 하게끔 탭으로 구분해서 저장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빈칸으로 저장하게 할 거냐, 따라서 확장자명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SV라는 파일을 불러와라 그럼 뭐야? 아, 얘는 컴마로 구분되어 있겠구나. PRM 파일을 가져와라 그러면 아, 사이사이에 빈칸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면은요, 내문서 안에 예문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예문이 CSV도 있고 예문도 있고 예문 TXT가 있는데, TXT를 열면은 자, 어떻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PRN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PRN은 제가 한번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탭으로 들어가 있죠?
탭이 아니라 지금 여러 칸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CSV는 연결 프로그램이 메모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컴마로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엑셀로 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성적이야. 성적. 중간고사 학생들 500명 시험 본 성적인데 저쪽에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 보내드리면 됩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CSV로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CSV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라는 CSV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저장해서 보내면은 이름, 컴마, 국어, 컴마, 영어, 컴마 이런 식으로 가고 홍길동, 컴마, 90, 컴마, 80, 컴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걔를 보내주면은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가공하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txt 파일을 불러오는 걸 시험에 내긴 했었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처음 날 우리 처음 배울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건 뭐냐면은 txt로 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 안에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지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건지 빈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알아서 우리가 분리해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래 txt는 탭으로 구분됐다는 뜻이고 prn은 뭐로? 빈칸으로 구분됐다는 뜻이고 CSV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의 줄임말이거든요. CSV가.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가 다 쉼표,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작업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엑셀로 작업해서 다른 파일로 낼 수 있다는. 그렇죠. 엑셀로 만들었는데 저쪽에는 엑셀이 없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작업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왜냐면 엑셀 프로그램은 엑셀을 깔아야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를 만약에 공개한다 그러면 그거를 글자 일반 텍스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CSV로 구분할 거냐 CSV로 저장할 거냐 뭐 TXT로 저장할 거냐 PNR로 저장할 거냐를 따라서 웹에다가 인터넷 공간에다 보내면 거기는 글자니까 다 보일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외부로 변환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외부로 웹 문서로 변환시키면 파워포인트 형태가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떠요. 그러면 편한데 아래 한글도 아래 한글에서 만든 문서를 TXT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도 TXT로 저장했는데 이 안에 차트가 들어간 건 어떻게 돼요? 차트는 저장이 안 되죠. 차트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아래 한글도 만약에 차트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다른 뭐 표는 인식이 되는데 뭐 이미지를 불러왔다든지 이런 거는 TXT로 저장하면은 글자만 저장되어 있더니 그림은 빠져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적표 같은 경우는 글자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그러니까 이 변환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옵션. 여기서 이제 엑셀에 가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다른 위로 저장하거나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1번 옵션이라고 떠요. 자, 여기 1번 옵션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여기 도구에 가면 1번 옵션. 도구에 가만히 있어요. 1번 옵션에 가면은 암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암호.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여는 거예요.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쓰기 암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데 열기 암호 안 하고 쓰기 암호만 할 수도 있고 열기 암호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은 못 여는 거고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저장을 못 하고 열기는 열었는데 저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고쳤는데 저장을 해야 보관이 되잖아요. 쓰기 암호를 걸어 놓으면은 암호를 맞춰야만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장을 못 합니다. 둘 다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암호 모르면 열지도 못하고 기록도 못하고 하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죠? 예? 다른 이름으로
암호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그 암호 파일을 못 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 USB 메모리 안에 여기 안에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거 예. 부가시세 환급 뭐 가계부라는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열려야 되는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못 열어요.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지 당연히. 만약에 쓰기 암호 쓰기 암호를 만약에 못 맞추면은요 저장은 가능한데 그 파일명으로는 저장을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서 이름이 지금 저장할 보고서가 지금 가계부라는 보고서인데 이거로 저장을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가계부라는 파일 안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관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아까 그 쓰기 암호를 맞춰야만이 또 열기 암호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읽기 전용을 하면은요 읽기 전용에다 권장에다 체크해 버리면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 엑셀을 열어서 보기만 하는 거야. 편집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암호를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모르면 주인도 못 열어요. 암호를 본인이 모르면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렇죠? 못하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조회사 있죠. 제조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사람들은 열 수 있어요. 이 개발자들은. 근데 이거 이정민 거니까 좀 열어줄래요? 그러면 그 파일이 이정민 건지를 어떻게 알아? 그럴 거 아닙니까? 열어봐야 이정민 건지 알지만 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게 내 것인 것 마냥 내 거 열어달라고 하면, 비용을 들이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어달라고 그러면 진짜 저게 이정민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자금 관련된 이런 엑셀 파일을 이제 검찰이 이제 압수할 거 아닙니까? 그걸 열어봐야 되는데 암호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암호를 걸어놨겠죠. 그러면 이제 암호가 뭐냐 물으면 어젯밤에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는 암호를 모르겠구나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암호를 깨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암호가 저장이 되면은 엑셀이든 뭐든지 간에 이 안에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기계적 코드를 찾아요. 기계적 코드. 모든 문서는 이진수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엑셀이든 아래 한글이든 뭐든 간에. 그럼 그 안에 어딘가에는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 눈에는 여기가 암호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여기구나. 여기는 데이터 영역이구나. 하고 이거는 시트 이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암호를 깨트려야 되는데, 예전에 아이폰이 그랬다며요. FBI에서 이거 범죄자 아이폰인데 이 패스워드 좀 깨라 그랬더니 고객 거니까 못 깬다 그랬잖아요. 안 깨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FBI가 독자적으로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놀란 거야.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깼을까 하고 이제 자기네 기술을 다시 또 보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겠지. 범죄자도 고객이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마다 계속 응해주면 습관된다 이거지. 습관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요 아래 한글 암호를 깨트렸었어요. 암호를 깨트렸었어요. 대학생이. 근데 암호를 5자리를 쓰면 깨트리는데 6자리를 쓰면 못 깨트려요. 근데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5자리든 6자리든 다 깼어요. 우리 애들은. 그거 분석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아래 한글에다가 암호를 걸어서 저장하잖아요. 그럼 깨트려. 암호를 찾아내. 근데 그 대학생이 신문에 아주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그래갖고 아래 한글,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특채로. 실력 없다고 쫓겨난 것 같아. 그 이후에. 걔는 그것만 할 줄 알아. 그 기술 외에는 없는 거야. 암호 길이가 길면 못 깨고.
그러니까는 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떠들썩하게 이제 늘어나니까 막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웃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잠깐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암호 설정에는요, 암호는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파일명에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지만 암호명은 대소문자 구별을 해요. 그리고 암호를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개인은. 예. 암호, 쓰기 암호, 열기 암호를 구분할 수 있고, 쓰기 암호, 열기 암호 똑같은 거 써도 상관없겠지만 구분해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옳지 않은 건 뭐야? 구별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구별한다 그랬으니까. 일반 옵션에 가서 메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열기, 쓰기 암호, 읽기 전용 권장, 통합 문서. 네 번째는 그런 거 없죠? 이거 없어요. 백업 파일은 뭐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거 만드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백업 파일이 하나 있어요. 얘를 하고 나서 얘를 고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고치고 저장을 하는 순간 그 전에 갖고 있던 데이터는 어디 가요? 그건 사라지거든요. 새로운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백업은 뭐냐면 그 직전 게 저장되는 거예요. 1, 2, 3 썼어요. 1, 2, 3 쓰고 나서 4, 5, 6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1, 2, 3이 저장된 게 현재 이름인데, 파일인데 4, 5, 6을 추가했단 말이야. 저장을 하면은 현재는 1, 2, 3, 4, 5, 6이 저장됐지만 방금 전에 1, 2, 3만 저장했던 데이터가 백업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1, 2, 3, 4, 5, 6을 써놨다가 1, 2, 3, 4, 5, 6을 다 지웠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백업에는 그 직전 게 갖고 있으니까 이 백업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문서는 이렇게 백업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백업을 갖고 계시는 게. 예. 백업 만들기를 해놓으면 항상 예. 복사본이 한 개가 더 생성되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뭐 XLSX, XLS, XLTM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XLT는 뭐죠? 통합문 서식이죠? XLT 서식이고 뒤에 M이니까 서식,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이죠. 두 번째가 잘못된 표현 같은데. 그렇죠.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보호하겠습니다.